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독특한 이력의 투자 전문가 박경철의 시골의사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입니다. 박경철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시골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독특한 이력의 투자 전문가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그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제와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의학적 사고방식을 투자에 접목시켜 독창적인 투자 철학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투자 교육가, 작가,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골 의사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는 박경철이 의사에서 투자가로 변모하는 과정과 그가 깨달은 투자의 본질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이자 투자 입문서입니다. 이 책은 딱딱한 이론서와는 달리 저자의 개인적 경험과 일상적 에피소드를 통해 투자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박경철만의 유머러스하고 솔직한 문체로 투자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깊이 있는 투자 철학을 전달합니다. 특히 그는 의학적 접근법을 투자에 적용하여 기업을 환자로, 투자 분석을 진단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치료로 비유하며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박경철은 책의 시작에서 자신이 어떻게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서 개업의로 활동하던 그는 처음에는 투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응급실 당직을 서며 평범한 개업의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철은 이런 상황들을 보며 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경제와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투자 초보자들이 그렇듯 무작정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신문 기사를 보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박경철은 자신의 이런 실수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 경험들이 오히려 그를 제대로 된 투자 공부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의학을 공부할 때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경철은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등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 환자를 진단할 때 다양한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듯이 기업을 분석할 때도 여러 지표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부터 분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문화적 배경과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지적합니다. 투자를 도박이나 투기로 보는 시각, 안전한 은행 예금을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등이 그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현실적으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금리 시대의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의사로서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의 필요성을 의학적 비유로 설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예방의학이 중요하듯이 경제적 건강을 위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질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경제적 문제가 생긴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투자 공부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기업과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곧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터득한 투자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들을 의학적 원리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이를 의학의 위험 분산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한 가지 치료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병행하듯이 투자도 한 종목이나 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종목과 분야에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의학에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투자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업 분석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와 문진을 하듯이 투자자도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정 통제입니다. 의사가 응급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듯이 투자자도 시장의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지속적 학습입니다. 의학 지식이 계속 발전하여 의사도 평생 공부해야 하듯이 투자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과정을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하듯이 투자자도 기업을 분석할 때 일정한 순서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단계는 문진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본 정보 파악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주증상과 병력을 듣듯이 투자자는 기업의 주력 사업, 업력, 규모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체 검사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하듯이 투자자는 기업의 매출, 이익, 부채 등의 재무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밀 검사에 해당하는 심화 분석입니다. 의사가 필요시 CT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듯이 투자자도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을 종합병원의 진료 시스템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종합병원이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듯이 투자 포트폴리오도 여러 업종과 종목으로 구성하여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을 제시합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내과 포지션으로는 대형 우량주나 배당주를 배치합니다. 성장성을 추구하는 소아과 포지션으로는 중소형 성장주를 포함시킵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응급의학과 포지션으로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 관련 주식을 소량 편입합니다. 주식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바라보며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분석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서도 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감정 상태들을 의학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를 조중에 극도로 침체된 상태를 우울증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투자 실패 경험들을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공개합니다. 의학에서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책을 세우듯이 투자에서도 실패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 초기에 소문만 듣고 투자한 경험입니다. 증권가의 찌라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일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마치 환자의 말만 듣고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실수였다고 반성하며 이후로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분석한 후에 투자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실패 사례는 감정적으로 투자한 경험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종목을 보고 FOMO 심리에 빠져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통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실패 사례는 손절매를 제때 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의사로서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과감히 치료법을 바꿔야 하듯이 투자에서도 손실이 확대되기 전에 과감히 손절매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투자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의사로서 환자 치료가 최우선이듯이 투자자도 본업과 가족, 건강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중요하듯이 직장인 투자자도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사가 인체 전체를 이해해야 특정 질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듯이 투자자도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해야 개별 기업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쌓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경제학 기초서부터 시작하여 재정학, 금융학으로 확장해 나갔고
실제 경제 현상과 이론을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의사로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사도 언젠가는 은퇴해야 하고 그때까지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투자 전략을 연령대별로 제시합니다. 젊은 의사들에게는 적극적인 성장주 투자를 권하고, 중년 의사들에게는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은퇴를 앞둔 의사들에게는 배당주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를 조언합니다. 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의학 교육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듯이 투자 교육은 사람들의 경제적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비유합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 교육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투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에서는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정보만 넘쳐난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투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투자 성과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사에서 투자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성찰합니다. 두 분야 모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투자가는 투자자의 경제적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안목이 넓어졌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의 성장을 돕고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투자자의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책의 마무리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 의사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정보, 자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공부하고 원칙을 지켜왔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듯이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제공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작하라. 단기 수익에 욕심내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가져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위험 관리는 철저히 하라고 당부합니다. 투자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투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배우는 인내심, 겸손함, 분석력, 판단력 등이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